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이 보고된 지 2달여 만에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국가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동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36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결국 밀라노와 베네치아 등 피해가 집중된 북부 주요 도시들이 봉쇄됐습니다. Oggi torno a parlarvi per informarvi che sono in arrivo nuove misure. Dobbiamo fare uno sforzo in più. Dobbiamo farlo insieme. 중동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중동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이란에서는 8일 기준 확진자가 6,5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감염되면서 이란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또한 주별로 비상사태 선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던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reality check for every government on the planet. Wake up, get ready.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일컫는 일명 팬데믹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 오늘 아침 뉴스룸에선 코로나19의 전 세계 감염 상황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팬데믹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강양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중국이 지금 안정세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일평균 추가 확진자 숫자가 수십 명 수준으로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졌지만 가장 먼저 정점을 찍고 유행을 수습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이 전체 치명률은 3.6% 수준이지만 이 우한과 후베이 성 바깥의 치명률은 훨씬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예. 우리나라나 세계보건기구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할 때 가장 많은 참고 국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중국은 오히려 또 외국으로부터 역유입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희한한 상황이네요. 네, 중국의 유행은 이제 잡고 있는데 예. 외국으로부터 이제 역으로 유입이 될까 지금 중국 방역 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예. 새로운 또 집단 감염이 벌어질까 봐 네,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짚어볼까요? 네, 그 다른 아시아 국가도 초긴장 상태인데요. 그 숫자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 태국이 50, 싱가포르 150, 말레이시아 99, 베트남 30, 필리핀 10, 인도네시아 6, 인도 46 등입니다.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확진 환자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요. 적어요, 네.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가 80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훨씬 교류가 빈번한 이런 나라들과 예. 네.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확진 환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아하. 확진 환자 숫자가 이들 나라에서 훨씬 더 축소돼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 숫자가 적고 이 방역 체계나 보건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확진자 숫자가 적게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군요. 근데 네. 지금 뉴스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게 동아시아 지역 제외하고 중동의 이란, 네. 뭐 이탈리아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데 이거 왜 두 나라가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와 이란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애초에 중국 있는 관광객이 많은 많이 것이 오죠. 문제였습니다. 예. 이제 비교적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했었는데 이미 입국 금지 전에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 유입이 되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 중국 봉쇄에 이탈리아 방역 당국이 마음을 놓고 있다가 네. 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점도 있는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로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노령 국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예. 지역사회 감염에 노출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거기에다가 끈끈한 가족 공동체 생활, 이탈리아 맞아요. 그렇군요. 네, 성당에서의 미사 문화, 아. 또 이제 밀착하는 인사 문화도 영향을 줬다라고 예. 합니다. 네. 이
예. 인사 문화는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코를 비비거나 악수하는 인사가 있어서 그런 밀착된 인사들을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되리라고 바로 전문가들이 되겠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49명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중동 지역은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란이 중동 지역의 확산세를 이끌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란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나서 이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때문에 진단이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이란도 종교 집회가 많죠. 정기적으로 예. 있잖아요. 이제 종교 집회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네. 이라크 56, 쿠웨이트 64, 사우디아라비아 11 아. 등 현재 확진 환자 숫자로만 보면 많지 않지만은 예. 실제로 진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란이 6,500명이 넘어섰는데 사실은 이란이 이렇게 또 대처하기 힘든 게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이런 거 다 뭐다 해서 지금 이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인도적 지원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이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네. 미국이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네. 이란을 상대로. 그래서 이란이 상대적으로 중국과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교류가 빈번하면서 이란에 중국인들이 거주도 많았고 예. 또 이란인들도 중국을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예. 그것이 이제 최초의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예. 실제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네. 네. 진단이나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월 21일에 이란이 총선이 있었어요. 아, 예. 네, 그런데 집권 세력의 보수파가 선거에 몰두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거가 그렇군요. 뭐길래. 아유. 네. 아, 참 지금 이란과 이탈리아 상황 들어보셨지만 유럽이 지금 EU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또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유럽 상황을 파리에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자연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각이 지금 한 자정쯤으로 가고 있을까요? 먼저 유럽 주요국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파리는 지금 일요일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3시간 전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7,375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망자 수도 366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우려했던 것처럼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됐고 현재 프랑스 1,126명, 독일 1,018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프랑스도 1,100여 명을 넘어섰는데 그 프랑스 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28일 국가 전염병 경보 수준을 2단계로 올리면서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고 파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도 3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약국마다 품절이어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 3월 4일부터 정부에서는 의료진과 처방전이 있는 환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이곳에서는 흔히 인사로 하는 비주, 즉 볼키스와 악수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손을 자주 씻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손소독제와 장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하차벨이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이전보다 많이 꺼리고 있고요. 택시 기사들도 좌석과 손잡이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위생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도 신중하게 현재 확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탈리아 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를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21일에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이 환자가 감염된 경로인 최초 전파자, 그러니까 0번 환자의 신원과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탈리아의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한 확산 이후로 보건당국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기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국인이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방역에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는 현재 366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높은데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약 5%로 중국의 3.8%보다 높습니다. 이 사망자의 절대 다수는 63세에서 95세 사이의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사태가 좋지 않군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가입이 돼 있으면 국경 없이 넘나들잖아요. 방역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연합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급격히 확산된 초기부터 이탈리아와 주변 6개 국가의 보건장관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국경 통제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결론은 국경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탈리아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의 11개 도시를 이른바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이동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 이 레드존을 밀라노와 베니스를 포함한 북부 15개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 지역의 인구는 1,600만 명 규모입니다. 레드존에 지정되면 극장, 체육관, 박물관, 나이트클럽 등 문화 오락시설이 폐쇄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서로 1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체는 식당을 이용할 수 없고요. 또한 오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일부 지역의 교육시설을 당분간 폐쇄하고 5,000명 이상 모이는 문화, 스포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는데요. 각종 콘서트와 책 박람회 등은 취소됐고 3월 초 열릴 예정이었던 파리 하프 마라톤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국적기인 루프트한자가 4월 말까지 중국 본토와 이란 테헤란으로 가는 항공편을 중단했고요. 한국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가 확산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운항을 제한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요즘에 참 아시아인 혐오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현지에서 지금 느끼시기에 무슨 차별 같은 거, 거부 반응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네, 지난 1월 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이곳에서도 인종차별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2달이 지난 현재에는 유럽 현지에도 지역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유럽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여행 상품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파리 한 식당에서는 관광객과 현지 아시아 교민들의 단체 예약이 거의 취소되면서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고 관광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혹시 그 프랑스 당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출국에 관련해서 제한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 프랑스 당국 차원의 별도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다행히도 관련 논의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는 프랑스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교민과 유학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시에는 외부 접촉을 삼가고 대사관에 당직 전화로 연락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 파리 김자영 특파원 자세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럽 상황 살펴봤습니다. 국경은 폐쇄하지 않지만 각 나라 단위로 지금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경구 기자님, 앞으로의 확산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미국도 걱정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검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도 예. 코로나19 양성 의심자가 발견이 되어서 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리고 참, 미국이 이제 예. 문제가 되면 예.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그러니까요. 받을 가능성이 예. 크잖아요. 예. 네. 지금 미국이 확산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뉴스 보니까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사실은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환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이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뭐 대량 감염과 대량 사망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토착화되면 아.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일단 잡히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유입이 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세계 보건당국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팬데믹 상황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팬데믹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팬데믹은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전염병 대유행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 이 2개 이상의 세계 대륙에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 바이러스나 세균 전염병이 유행을 할 때 이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놓고서 팬데믹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 문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네. 미국이면 대륙이 3개인 거잖아요. 네. 그럼 팬데믹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팬데믹 선언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WHO 입장에서는 팬데믹 선언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인 반면에 예. 팬데믹 선언을 하면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을 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팬데믹을 선언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팬데믹을 선언하면은 이제 전 세계 나라들에게 더 이상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막는 데는 의미가 없고 아, 예, 이미 그거군요. 유입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네. 확산되지 않도록 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지시인 것이죠. 그렇군요. WHO가 그럼 이전에도 팬데믹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기억나실 텐데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 예, 예. 신종플루.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숫자가 얼마였죠? 전 세계 환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10만 명. 네, 넘었던 것 우리나라의 같은데요? 환자 숫자가 70만 명, 76만 명이었었고요. 예. 아. 네,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 6월에 이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5월에 들어와서 여름과 가을에 계속해서 환자가 늘었다가 예. 환자 숫자가 17만 5천 명이 되었던 11월 3일에 심각 단계를 선언했었는데 예. 종식할 때까지의 환자 네. 수가 76만 명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변화가 생깁니까? 네, 이게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팬데믹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이미 팬데믹 수준에서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방역에서 아. 달라지는 점은 없으리라고 우리나라는 보입니다. 이미 뭐 광범위하게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뭐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팬데믹을 선언하면 전 세계적인 협력 같은 것들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올림픽을 포함해서 이 팬데믹이랑 좀 맞물려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안에 어르신들이나 혹은 만성질환자가 네. 계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개인위생관리, 손 씻기입니다. 예.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뭐 주말 보니까 뭐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러던데 이런 거 당분간 자제해야겠죠? 네, 당분간 당연히 자제해야죠. 종교 집회 당분간 당연히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도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한 주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영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